내면 소통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 김주환 교수님 그 채널,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내면 소통 그 책에 따른 강의를 계속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교수님 강의편을 쭉 보셔도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4월부터 진행했죠. 4월에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한 이유 주제 1이었고 주제 2는 모든 소통은 내면 소통이다 라고 5월에 이야기를 나눴고 6월에는 지속적인 내면 소통으로서의 의식편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서 인간 존재의 세 가지 범주와 마음 근력인데요. 이거는 내면 소통 책을 보시기 전에 제가 우리 여기 지금 다른 분들은 저랑 북클럽을 다 진행하셨던 분들이시니까 오늘 내용은 회복 탄력성, 김주환 교수님 2011년도에 나왔던 회복 탄력성에 대한 내용에 그 이론을 조금 더 첨삭해서 심플하게 적어 놓은 챕터입니다. 내면 소통을 이해하려면 이 회복 탄력성의 인간 존재의 세 가지 범주가 반드시 이해가 돼야지 그와 연결해서 이 내면 소통이라는 책은 확장되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책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지금 이동하시고 사무실에 계시니까 책이 이게 페이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나 자신과의 문제이고,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이며, 셋째는 사물 혹은 사건과의 문제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 자신과의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문제, 그리고 사물 혹은 사건, 일과의 문제. 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범주가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세 가지 범주는 여러 언어에서 1인칭 나, 2인칭 나와 관계 맺고 대화하는 너, 3인칭 그것들 등의 구분으로 나타난다. 세 가지 범주는 인간 존재의 기본적인 영역이며 인간 의식의 기본 틀이기도 하다. 많은 철학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 가지 범주에 대해서 논의했다. 오늘은 여기 철학자들이 어떻게 논의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 책에는 적혀 있어요. 위대한 기호학자이자 철학자인 찰스 샌더스 퍼스 역시 나를 1차적인 것, 너를 2차적인 것, 그것을 3차적인 것으로 구분한 바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구분은 퍼스의 이론 체계에서 출발점이다. 퍼스에 따르면 1차적인 나는 추상적인 세계로 신학의 영역이다. 2차적인 너는 정신의 세계를 나타내며 심리학과 신경학의 대상이다. 그리고 3차적인 그것은 감각적인 물질의 세계를 가리키며 우주론의 궁극적인 대상이다. 이게 그냥 생각하면 되게 어려운데 오늘은 기본적으로 이 맵을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걸 매핑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자기도 한번 그려볼 수 있으면 한번 따라서 그려보세요. 그러면서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해 보시면 훨씬 더 이 수업이 재밌고 재밌게 진행될 것 같아요.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나와 누구죠? 나와 세상 일.
세상 일과의 관계. 자, 이거를 여기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방금 제가 읽었던 챕터는 나와 나의 관계는 1차원적인 관점이라고 기호학적에서 이렇게 1차적인 거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는 2차적인 거. 우리 영어 배울 때 그거 배우잖아요. 1인칭, 2인칭. 그죠? 잠깐만, 지금 커서가 안 먹히는데요. 잠깐만요. 이게 갑자기 커서가 멈춰버렸어요. 다시 화이트보드를 펼치겠습니다. 자, 이게 2차적인 거. 그 다음에 나와 세상 일은 이거는 우리 3인칭이라고 이야기하죠. 3차적인 거. 이게 기호학자인 퍼스의 이론체계의 출발점이 여기에서 이제 시작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3가지 범주의 존재를 각기 잘 다룰 수 있어야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와의 관계도 잘 다뤄야 되고, 다른 사람 2차적인 것도 잘 다뤄야 되고, 그리고 세상이 3차적인 것도 잘 다뤄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지만 3가지 범주와 각각 좋은 관계를 맺고 잘 다스려야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일이 결국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너무 핵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1차적인 것, 2차적인 것을 좀 배제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여기가 너무 비대해지면 세상 일에 이게 3차적인 게 이게 너무 이렇게 비대해지고 나와 1차적인 게 이만큼이고 다른 사람과는 더 이만큼이고 되면 얘가 잘 굴러갈 수 있겠어요? 그죠? 그냥 그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밸런스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3가지 범주의 존재를 각기 잘 다룰 수 있어야 한다. 강한 마음 근력을 지닌다는 것은 3가지 범주와 각각 좋은 관계를 맺고 잘 다스릴 수 있다는 뜻이며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한다. 3가지 범주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존재하며 이를 다룰 수 있는 마음 근력도 각각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회복 탄력성에서 이거 배웠잖아요. 자, 나와 나의 관계는 뭐죠? 뭐라고 표현하죠? 회복 탄력성에서는 자기 조절력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했죠? 대인관계. 대인관계력. 대인관계력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와 세상 일의 관계를 뭐라고 했죠? 네, 자기 동기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복 탄력성에 보면 이거를 테스트하는 도구가 있어서 자기 점수를 낼 수 있는 이게 나오는데요. 마음 근력이 여기 이제 책의 중간쯤을 제가 바로 읽을게요. 마음 근력이 약한 사람은 자기와의 소통을 부정적으로 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나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면 내면이 분노와 증오로 가득하게 되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주변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스스로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행복해지기 마련이다. 3가지 범주와 어떻게 소통하고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나를 둘러싼 세상과 나의 삶이 달라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그 밤에 관계 해부학 수업이 있어서 그분과 수업을 하면서 되게 좀 놀라운 거를 발견을 했었는데요. 내 어떤 삶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지?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그 신과 나와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나의 루틴을 지키는 거에 대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다르죠. 그래서 저는 어디 여행을 가면 막 뭘 보는 거 즐겁고 막 이런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내가 그 하루의 루틴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의 공간으로 들어가는가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어떤 친구류를 한번 생각해 보고 친구류가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미리 저는 큰 수건과 베개의 그 깔 수건과 제가 그 기본적으로 덮을 수 있는 작은 친구류, 가장 쾌적한 상태의 친구류를 챙겨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여행을 가면 항상 수건 2장은 필수였던 것 같아요. 그 베개의 깔 수건과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내가 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그걸 점검하는 편이었어요. 내가 배고픈 시간대에 이 간극을 아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루틴을 그 상황에서 지키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외부로 막 다니는 거를 썩 좋아하지 않는 게, 내 하루에 기본적으로 하우스워커 하는 그 루틴이 있는데 거기를 다녀오면 그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계속 몰리잖아, 일이. 그래서 되게 힘들어한다라는 걸 계속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자기 조절력에 대한 이게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대인관계력, 자기 동기력이 같이 맞물려 가지 않나? 그게 그 중심이 흩어졌을 때 저는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하루에서 나는 나와의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나와 2차적인 거, 다른 사람의 관계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와 세상 일, 이 3차적인 것에 내가 집중을 하고 있는지, 한번 그 회복 탄력성을 통해서 내가 테스트를 하지 않더라도 한번 본인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래요. 놀러 가서 새벽 기상하고 줌하고 있으면 친구들이 눈좀 그죠.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내가 잘 이거 루틴을 만들어가는 거를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아마 은혜님은 자기 조절력이 점수가 높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죠. 그게 내 중심이거든. 그 축이거든요. 내가 살아가는 그 축인데, 보통 그 이번에 뭐 셀러브리티 그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그런 드라마에 보면 세상이 너무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외부로부터 평가받는 내가 진짜 나인 줄 알고 자꾸 그게 맞춰서 나를 만들려고 하다 보면 자기 동기력이 그 세상 일에 내가 계속 움직이다 보면 대인관계력이나 자기 조절력이 완전히 꽝이 되는 이런 그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드라마가 셀러브리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많은 그 인스타나 이렇게 우리가 SNS에 노출되는 사람들이 겪는 일들이 또 그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72페이지에 여기 밑단에 보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 근력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은 하이데거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있는 말은 조금 어려워서 여기 조금 쉬운 말로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밑에 보면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관심을 갖고 돌보는 존재이다 라고 하면서 자 우리가
배려라는 말도 사용하고 관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잘 이야기를 해준 게 다른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은 배려. 그러면 이게 대인관계력을 잘 하는 게 배려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배려라는 말이 이렇게 여기에 배려. 그러면 나는 배려심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했을 때는 대인관계력이 높은 사람이겠죠. 근데 배려를 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거는 조금 차원이 달라요. 근데 배려를 그냥 순수하게 내가 배려를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자기 동기력은 대인관계력과 주변 사물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은 관심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관심.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호기심, 그러니까 세상 일에 관심 가지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세상 일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책도 좋아하고 뭐 OTT도 좋아하고 그냥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그 그룹을 구분짓지 않고 좋아하는 게 세상 일에 관심이 높아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74페이지의 뒷단에 보면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한편 하이데그는 어떤 대상을 이해하는 데 다양한 형태의 통찰력이 요구된다 했어요. 자, 우리가 책을 읽고 뭐 글을 쓰고 이렇게 하는 행위들이 바로 이것을 길러주기 위해서 읽지 않을까요?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게, 책 속에 있는 총량만큼을 다 경험했나요? 못하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경험해요? 그 많은 사람들,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지식, 어떤 경험치에 대한 것을 뭘 통해서? 책을 통해서 내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깊이 성찰해 세계 내적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통찰력을 꿰뚫어 봄이다라고 하고, 이게 우리가 말할 때 메타인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변 사람들을 되돌아보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통찰력은 되돌아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은 꿰뚫어봄, 나와 나를 잘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이해하는 통찰력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꿰뚫어봄, 꿰뚫어봄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꿰뚫어봄, 꿰뚫어봄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되돌아보고 배려하고 이해하는 통찰력을 되돌아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되돌아봄. 일기를 쓴다라는 것은 내가 일기를 쓰는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일기 검사를 하고 선생님에게 일기 검사를 하고 검사를 받고 피드백을 받고 이랬던 시간들이 있고, 이것들이 내가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되돌아보면서 나는 이것이 좋았어. 나는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쓰잖아요. 나는 이런 일이 있어서 속상했어.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나를 꿰뚫어보고 나를 되돌아봄으로써 그 쓰기 행위를 하는 게 일기잖아요. 그죠? 감사일기도 마찬가지예요. 감사일기도. 그래서 그리고 주변 사물에 관심을 기울이고 보아 이해하는 통찰력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둘러봄이라고 표현했어요. 둘러봄.
둘러봄이라고 한다. 꿰뚫어보는 통찰력이 자기 조절력의 핵심이라며, 그러니까 자기 조절력을 잘 하기 위해서는 꿰뚫어봄의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되돌아보는 통찰력은 대인관계력의 핵심. 내가 대인관계력을 잘 하기 위해서는 되돌아봄,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나와의 관계나 그 사람에 대해서 되돌아봄의 능력을 가져야 되고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 주변 사물을 폭넓게 둘러보는 통찰력을 자기 동기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내가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아무 행위도 않고 내 머릿속에 이걸 모든 것을 담아서 하루를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구조가 일어날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샤르트르 역시 존재의 기본 방식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 우선 하이데거와 마찬가지로 사물 존재와 인간 존재를 구분한다. 샤르트르에 따르면 의식이 없는 사물을 그 자체로 그저 존재하는 즉자 존재이며 이는 인간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 말은 조금 어려운데 이거는 제가 좀 생략할게요. 이 말을 다 읽으면 더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이 표를 가지고 핵심적으로 내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에 치중하고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 시스템이, 나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 김주환 교수님은 여기에서 내면 소통이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뭐 걷기 명상도 좋고 뭐 설거지 명상도 좋고 운동 명상도 좋고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1차적이나 자기 조절력을 위한 기초 근력을 키우는 거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는 내 하루의 시스템에서 내 자기 조절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무엇을 만드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 놓고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런 책을 읽어서 내가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계속 나와 맞닿아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할 수 있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구조가 나왔으면 내가 한번 체크해 볼 것 같아요. 만약에 자기 조절력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 다시 나는 이걸 하기 위해서 1, 2, 3 무엇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적어보고 실행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실행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적어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것도 그 맵으로 가겠죠. 내가 대인관계력에서 배려, 다른 사람 되돌아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적고 내가 조금 더 추가로 해야 될 게 뭐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나의 일, 세상 일과 관계에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는 뭐지? 쭉 다 나열하고 나서 거기에서의 추가로 내가 해야 되는 거는 또 뭘까? 이렇게 하고 나서 왜 제가 지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잘하고 있는 것부터 나열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고 있는 것부터 나열한다. 이게 중요해요. 근데 보통 자기 평가를 할 때 사람들은 내가 뭘 채워야 될까, 내가 뭐가 부족한가부터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근데 나는 자기 조절력을 위해서 1차적인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지금 잘하고 있지? 그럼 이거는 어떤 상태를 만들어주냐면은 나의 뇌를 기분 좋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인관계력에서 나는 무엇을 잘하고 있지? 지금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보시는 분들은 한번 쭉 나열해 보세요. 오늘 나열해 보고 나는
자기 동기력에서 난 무엇을 잘하고 있을까를 나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채워야 될 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시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공부가 됐든 시스템이 됐든 루틴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더 업그레이드 시킬까 이렇게 매핑이 돼야 돼요. 자,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떤 것을 책을 읽고 글을 보고 내가 이해한다라는 것은 머릿속으로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길을 모르는데 새로운 길을 찾아갈 때 뭐가 필요해요? 지도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이런 내용을 읽었으면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나의 지도를 만들어야지. 그것이 핵심이 아닐까? 그죠? 자, 지연님 지금 화면 켜고 다른 분들은 지금 화면을 못 켜고 계시는데 이렇게 한번 그리면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요새 계속 기록하는 거, 저는 이게 망각에 대해서 자꾸 깜빡깜빡 건망증 이런 그 단어가 저의 화두가 오랜 화두인데, 근데 이제 기록을 하면서 하니까 정리가 조금 이렇게 머릿속에 구조화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액팅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저 같았으면 이게 되게 약하면 이걸 아예 내 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계속 첨삭 하면서 계속 확장시켜 볼 것 같아요. 그게 저는 만다라트에다가 제가 이게 아까 전에 이거는 좀 쉽게 그려지는데 이걸 만드는 자체가 저는 스트레스인 거 되게 오래 걸리고 제 생각과 그런 형식 폼을 만드는데 그 시간이 제 생각의 흐름이 너무 빠른 거죠. 이 구조를 먼저 세팅하기 전에. 그래서 만다라트에다가 이렇게 확장 연꽃처럼 이렇게 확장시키는 게 훨씬 더 저는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다라트에다가 뭐 아이디어 떠오른다든지 뭐 나의 장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생각날 때 막 바로바로 그냥 써놓고 있어요. 도구는 자기가 사용하기 편한 도구를 사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끄적끄적 하듯이 쇄골이 눈에 확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인교육이님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한번 구조적으로 이거를 한번 매핑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그거 하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첨삭하려고 하는 자꾸 주저리 쓰게 되는 게 딱 한눈에 보이게 눈에 딱 들어오게 만드니까 조금 명료해진 거, 간단해지고 명료해진 거. 집중할 수 있는 포인트가 딱딱 보이니까 좋더라고요. 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하는 것부터 기록하라라는 거예요. 잘하는 게 없어요. 네. 생각해보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내가 스스로 생각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은 것들, 이거 되게 잘하네, 뭐 이런 것들도 다 가지고 와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끄집어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작동할 수 있는 거를 잘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옆에 민선이에요? 네. 인사해. 안녕 민선. 자, 그러면 오늘은 4번째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 이야기는 뇌는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을 왜곡한다라는 편인데요. 페이지는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에 뇌는 생존하기 위해서 세상을 왜곡한다 편을 가지고 이야기 8월 28일 월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한 달이 정말 빠르네요. 자, 여름 또 무더운 여름 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다음 달 8월 28일 월요일에 내면 소통 5번째 이야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